STRY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신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건축물 피라미드의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기하학적인 산처럼 우뚝 솟은 고대 기념물들이 즐비한 이집트의 황금빛 모래사막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의 거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경이로운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익숙한 풍경을 넘어 수학이 미스터리와 만나고 정밀함이 시와 겨루며 인간의 야망이 하늘 그 자체에 닿았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이집트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걸어온 모든 대륙의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피라미드는 영원한 무언가, 수천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속삭이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 인류의 끝없는 열망의 증거입니다. 수단의 구불구불한 언덕에서부터 과테말라의 안개 낀 정글까지, 중국의 고대 평원에서 페루의 고지대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 기념물들은 돌과 별빛으로 쓰인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오늘 탐험할 진실들은 허구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내심 있는 붓과 신중한 측량으로 발견한 것들이며 물리학자들이 입자 검출기와 우주선 추적기로 밝혀낸 사실이고 역사학자들이 과거로부터 온 연애 편지처럼 고대 문서를 읽어내어 알아낸 것들입니다. 각각의 사실은 검증되었고 각각의 미스터리는 과학과 학문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발치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석회암과 화강암을 통해 짓누르는 수 세기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잊혀진 문명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사막의 바람을, 이름은 잃었지만 그들의 작품은 영원히 남은 건축가들의 얼굴을 스쳤을 시원한 아침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이 침묵의 파수꾼들은 그들의 가장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거부하는 수학적 정밀함의 이야기, 대양과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전 지구적 연결의 이야기, 그리고 원시적인 돌을 영원한 기념물로 탈바꿈시킨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고대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사실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심장부, 나일강이 황금빛 모래와 드문드문 흩어진 아카시아 나무 풍경을 가로지르며 굽이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열기로 아른거리고 침묵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때 마치 고대의 꿈이 현실이 된 듯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그것들을 봅니다. 단 하나의 피라미드도 10개의 피라미드도 아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수백 개의 돌 기념물들. 이곳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피라미드가 오직 이집트에만 속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을 놀라게 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단에는 세계 대부분이 들어본 적 없는 세계의 장엄한 고고학 유적지에 흩어져 있는 20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들은 한때 이집트를 정복하고 통치할 만큼 강력했던 문명, 쿠시 왕국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라미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관광이 드물고 고고학적 탐사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땅에 숨겨진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800년경 쿠시의 통치자들이 북쪽의 이집트를 바라보며
기회를 엿보던 때에 시작됩니다. 내분과 외침으로 약해진 이집트는 더 이상 국경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의 네 번째 급류 근처의 수도 나파타에서 통치하던 쿠시 왕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제25왕조를 세워 파라오가 되었으며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심장부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제국으로서 두 왕국을 하나로 통치했습니다. 이 쿠시의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고대 이집트 전통의 복원자로 여겼던 매우 종교적인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신전들을 재건하고 전통적인 파라오 자세를 취한 자신들의 동상을 수없이 주문 제작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를 그들의 왕실 무덤 기념물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집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집트 전통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만의 독특한 아프리카 정체성을 모두 반영하는 독자적인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쿠시 문명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 면에서 이집트의 사촌들과 다릅니다. 크기는 더 작아서 보통 사막 하늘 위로 20m에서 30m 정도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에서 부족한 점을 가팔은 경사와 우아한 비율로 보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옆모습을 만드는 약 51도의 경사면을 가진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수단의 피라미드는 68도에서 70도 사이에 훨씬 더 가파른 각도로 솟아오릅니다. 이는 마치 아프리카 하늘을 꿰뚫는 돌창처럼 하늘을 향해 더 극적으로 솟구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수단의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유명한 메로에에는 29개의 왕실 피라미드가 마치 죽은 자들의 돌 도시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는 쿠시 왕국이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고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후기 메로의 시대 통치자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피라미드는 한때 쿠시 통치자의 무덤을 품고 있었으며 많은 피라미드에는 여전히 그들의 고대 유해와 함께 잊혀진 아프리카 왕국의 부와 세련됨을 말해주는 보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메로의 피라미드 사이를 걷는 것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잊혀진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세기에 걸쳐 원래 높이의 상당 부분이 모래에 묻혀 마치 사막에서 서서히 솟아오르거나 가라앉는 듯한 신비롭고 반쯤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들은 19세기 보물 사냥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무덤을 폭파시켜 생긴 손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적절한 발굴 기술이 개발되기 전 시대에 탐욕과 조급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고학적 지식이 사라졌는지를 상기시키는 상처입니다. 아마니톨의 여왕의 피라미드는 쿠시 왕실 건축의 가장 장엄한 예로 꼽힙니다. 이 놀라운 여성은 기원전 1세기에 쿠시 왕국을 통치했으며 그녀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30m에 달했고 여왕이 이집트 신들과 현지 누비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교한 부조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발견한 보물 중에는 각각 몇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팔찌와 인도 및 지중해 세계에서 멀리 교역해온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포함한 놀라운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금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메로에의 각 피라미드는 고대 아프리카에서 왕실 장례 전통의 지속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더 큰 장례 복합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이 복합단지에는 피라미드의 동쪽 면에 세워진 제물 봉헌용 예배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제들은 고인이 된 통치자를 위해 매일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죽은 왕이나 여왕이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여정을 묘사한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정교한 부조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의 안내를 받지만 쿠시 문화의 혼합된 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한 아프리카 예술 스타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 유적지는 누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21개의 왕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25왕조가 이집트에 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기에 살았던 초기 쿠시 통치자들의 무덤입니다. 이곳에는 모든 쿠시 파라오 중 가장 유명한 타하르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수단 하늘 위로 50m 솟아 있어 수단에서 건설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이집트와 쿠시를 모두 통치했던 타하르카는 쿠시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누리 피라미드는 기반함 깊숙이 파인 무덤과 종교적인 텍스트로 늘어선 긴 내리막 복도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로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고대 통치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주요 유적지인 엘쿠르에는 가장 초기의 쿠시 왕실 무덤이 있으며 누비아에서 피라미드 전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단순한 흙무덤에서 시작하여 점차 최초의 진정한 쿠시 피라미드로 진화하는 매혹적인 무덤 형태의 연속을 발견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를 진정으로 놀랍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수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권력, 종교,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그들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기념물들은 자신들을 고대 이집트 문명의 계승자로 여기면서도 누비아의 풍경과 전통의 뿌리를 둔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던 아프리카 통치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그들 고유의 메로의 문자, 이 두 가지 문자를 모두 사용했는데 메로의 문자는 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쿠시 통치자들은 암몬과 이시스 같은 이집트 신들과 지역 누비아 신들을 함께 숭배하여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다리로서 그들의 위치를 반영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창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쿠시 통치자들은 이 기념물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숙련된 노동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동부 사막의 풍부한 금광을 통제했고 이 금광은 그들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통치자들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열대 아프리카와 지중해 문명을 연결하는 교역로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한 철기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단의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부드러운 사암을 침식시키는 더 강한 모래 폭풍을 가져오고 정치적 불안정은 고고학 작업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 수입의 부족은 이 대체 불가능한 기념물들의 보호와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잊혀진 기념물들 사이에 서서 2000년 이상 그들을 스쳐 지나간 사막 바람을 느끼며 우리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서만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완성되었지만 아프리카 전역과 전 세계의 문명에 의해 채택되고 훌륭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고대 아프리카가 지구상의 어떤 문명과도 견줄 만한 업적을 이룬 정교한 왕국들의 본거지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겠습니다. 4500년 전 이집트의 뜨거운 오후, 기자 고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황금 원반처럼 걸려 있고 여러분 앞에는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친 계단식 기념물이 아닙니다. 대신 완벽한 수정산처럼 빛납니다. 그 매끄러운 흰 색면은 사막의 태양을 너무나 눈부시게 반사하여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가 보여져야 했던 모습, 그것을 세계의 경이 중 하나라고 불렀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대피라미드는 한때 광택이 나는 흰색 석회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나일 계곡 건너편 수마일 박에서도 볼 수 있는 눈부신 기념물이었습니다.
나일강 동쪽 강둑의 최고급 투라 석회암 채석장에서 잘라낸 이 외장석들은 너무나 정밀하게 맞춰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전체는 사막 바닥에서 솟아오른 단일하고 흠없는 기하학적 형태로 보였을 것이며 4개의 삼각형면은 돌로 만든 거울처럼 태양빛을 받아 반사했을 것입니다. 이 눈부신 외관은 기원 후 1303년 거대한 지진이 이집트를 뒤흔들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외장석들이 느슨해졌고 이후 카이로의 건축업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이 귀중한 돌들을 체계적으로 벗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피라미드의 내부 핵심 구조이며 이는 그 자체로 경이롭지만 원래의 영광에 비하면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측량사가 되어 4500년 전 바위투성이 기자 고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는 밧줄, 나무 측량 막대, 그리고 단순한 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라오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기념물이 될 것의 기초를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임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13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완벽한 정사각형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각 뼈는 정확히 230m를 측정해야 합니다. 각 모서리는 정확한 직각을 이루어야 하고 전체 기초는 광대한 넓이에 걸쳐 완벽하게 수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은 바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와 공학자들이 19세기와 20세기에 정교한 장비로 피라미드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기초는 너무나 정밀하게 건설되어서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의 차이가 4cm 미만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종이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각 변이 다른 변과 엄지손가락 너비보다 적게 차이 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 변이 동서남북 기본 방위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방향의 오차는 0.06도 미만입니다. 이는 자기 나침반이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별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특정 별, 특히 북극성 근처의 별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진북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여러 밤에 걸쳐 끈기 있는 관찰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초의 수평을 맞추는 것은 아마도 그 방향 설정보다 더 위대한 업적일 것입니다. 전체 13에이커의 기초에 걸쳐 높이의 변화는 1cm 미만입니다. 이는 피라미드 전체 기초에 완벽하게 고든 자를 놓으면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차이가 손가락 두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정확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물을 수평 측정 매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아마도 건설 현장 전체에 얕은 수로나 웅덩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물을 채운 다음 물 수위에 맞춰 기반함을 잘라냈을 것입니다. 물은 항상 스스로 수평을 찾기 때문에 고대 건축가들이 작업을 안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 기준면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은 개념은 단순하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제대로 실행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피라미드 내부에서도 계속됩니다. 피라미드 입구에서 아래 기반함으로 이어지는 내리막 통로는 100m가 넘는 전체 길이에 걸쳐 26도 18분의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합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피라미드 심장을 26도 각도로 솟아오르는 오르막 복도로 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9m 높이의 극적인 아치형 천장을 만듭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밀폐 상태를 유지하는 정밀하게 맞춰진 돌들.
왕의 방은 무게가 25톤에서 80톤에 달하는 붉은 화강암 블록으로만 지어졌으며 이 블록들은 800km 떨어진 아스완 채석장에서 운반되었습니다. 돌들은 너무나 정밀하게 맞춰져 있어 그 사이에 얇은 칼날조차 넣을 수 없습니다. 대피라미드의 정밀함은 고대인들이 현대기술의 혜택 없이도 우리의 이해와 감탄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방법은 우리와 달랐을지 모르지만 완벽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그것을 달성하는 기술은 인간 능력과 결단의 니빌사이전 한 예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모래밭에서 과테말라의 정글까지, 중국의 평원에서 페루의 고원까지 같은 기하학적 형태인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형태는 광대한 대양과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된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인간 영혼의 깊은 흐름이 우리를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돌산을 짓도록 필연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 일주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곳에서는 피라미드 건축이 구세계에서 이룬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정교함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멕시코의 심장부 테오티우아칸 고대 도시에는 태양의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거대한 기념물은 주변 평원 위로 65m 솟아 있으며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넓은 기초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주로 왕의 무덤이었던 것과 달리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전의 기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평한 꼭대기에는 한때 사제들이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식을 거행했던 목조 구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남쪽 과테말라와 인근 국가들의 열대우림에서는 마야인들이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피라미드 도시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티칼, 팔렌케, 치체니트사와 같은 도시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계단식 피라미드들이 특징이며 각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신전이 있습니다. 마야 피라미드는 종종 그들의 통치자들의 무덤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주된 기능은 하늘의 신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여러 중국 황제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흙무덤 아래에 묻혔습니다. 이 무덤들은 진시황의 무덤처럼 종종 그들의 사후 세계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물 크기의 병마용 군대를 포함한 광대한 지하 단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전 세계적인 분포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단지 그 광범위한 출현뿐만 아니라 서로 전혀 접촉이 없었던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페루의 피라미드 건축가들은 이집트의 건축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인공산 무덤을 지은 중국 황제들은 마야 신전 피라미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단식 기념물을 건설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피라미드 건축가들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건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의 독립적인 발명은 피라미드가 인간 본성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가 영원한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는 건축가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땅과 하늘,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연결하려는 깊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여행자가 되어 지중해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보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도스의 거상,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 모든 경이로운 건축물들 사이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유독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불가사의들이 아름다움, 예술성, 공학적 혁신으로 감동을 준 반면 피라미드는 순수한 영속성, 영원히 존재해온 듯한 느낌,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문명이 먼지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당신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상의 그리스 여행자가 여행을 마친 지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단 하나만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완공된 지 60년도 채 되지 않아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의 공중 정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우스상은 파괴되었고 마우솔레움은 해체되었으며 아르테미스 신전은 불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지진으로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대피라미드만이 풍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고대 세계의 건축적 야망에 대한 유일한 생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생존은 그 건축가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 자체의 근본적인 특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대피라미드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어졌으며 그 디자인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 영원한 야망을 반영합니다. 약 230만 개의 돌블록, 각각 무게가 2톤에서 15톤에 달하는 이 블록들은 수천 년의 풍화와 인간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수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졌습니다. 또한 너무나 거대하고 견고하게 지어져서 파괴하려는 시도 자체가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투자하려는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에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비밀, 즉 숫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9세기 학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치수를 측정하면서 놀라운 수학적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의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거의 정확하게 원주율 파이, 즉 3, 14,159가 나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관계는 황금비, 약 1, 618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한 면의 경사 높이를 기초변 길이의 절반으로 나누면 황금비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설계였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이나 황금비와 같은 추상적인 수학 상수를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케드라고 알려진 매우 실용적인 기울기 측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라미드를 건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이와 황금비에 근접하는 비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대피라미드의 수학적 특성은 인간의 창조 활동과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수학 원리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이고 짜릿한 발견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여러분이 대피라미드 내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과학자팀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를 발표하려 합니다. 피라미드가 봉인된 이후 처음으로 인류는 그 석회암 심장부 안에 숨겨진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곡괭이나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우주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 즉 뮤온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의 원자들과 충돌할 때 생성되는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이 유령 같은 입자들은 엄청난 양의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뮤온이 공기와 돌에 의해 다르게 흡수된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고체 구조물 내의 빈 공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는 피라미드에 알려진 방 내부에 정교한 뮤온 검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데이터 수집 끝에 그랜드 갤러리 위쪽에서 예상보다 높은 입자 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그랜드 갤러리 바닥에서 약 30m 위에 공기로 채워진 거대한 빈 공간, 즉 빅보이드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대피라미드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탐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빈 공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물, 비문, 혹은 우리의 이해를 혁신할 건축적 특징이 있을까요? 이 발견은 또한 현대 물리학이 귀중한 고고학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 고대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완벽한 예를 보여줍니다. 드릴링이나 발굴 없이 고대 건축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피라미드에 얽힌 수많은 비밀의 표면만을 살짝 엿보았을 뿐입니다. 잊혀진 아프리카 왕국의 이야기부터 눈부시게 빛났던 원래의 모습, 신에 가까운 정밀함,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그 보편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피라미드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학, 천문학, 공학, 그리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열망이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대피라미드의 심장부에서 발견된 빅보이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우주와 우리의 과거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할 새로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4500년의 침묵을 지켜온 이 고대의 파수꾼은 이제 막 현대기술의 언어로 우리에게 새로운 속삭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가장 영속적인 창조물, 피라미드에 대한 탐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향한 여정이자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거울.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신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작은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위대한 건축물, 피라미드의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기하학적인 산처럼 우뚝 솟은 고대 기념물들이 즐비한 이집트의 황금빛 모래사막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의 거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경이로운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익숙한 풍경을 넘어 수학이 미스터리와 만나고 정밀함이 시와 겨루며 인간의 야망이 하늘 그 자체에 닿았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이집트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걸어온 모든 대륙의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피라미드는 영원한 무언가, 수천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속삭이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 인류의 끝없는 열망의 증거입니다. 수단의 구불구불한 언덕에서부터 과테말라의 안개 낀 정글까지, 중국의 고대 평원에서 페루의 고지대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 기념물들은 돌과 별빛으로 쓰인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오늘 탐험할 진실들은 허구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내심 있는 붓과 신중한 측량으로 발견한 것들이며 물리학자들이 입자 검출기와 우주선 추적기로 밝혀낸 사실이고 역사학자들이 과거로부터 온 연애 편지처럼 고대 문서를 읽어내어 알아낸 것들입니다. 각각의 사실은 검증되었고 각각의 미스터리는 과학과 학문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발치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석회암과 화강암을 통해 짓누르는 수 세기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잊혀진 문명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사막의 바람을, 이름은 잃었지만 그들의 작품은 영원히 남은 건축가들의 얼굴을 스쳤을 시원한 아침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이 침묵의 파수꾼들은 그들의 가장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거부하는 수학적 정밀함의 이야기, 대양과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전 지구적 연결의 이야기, 그리고 원시적인 돌을 영원한 기념물로 탈바꿈시킨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고대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사실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아프리카의 심장부, 나일강이 황금빛 모래와 드문드문 흩어진 아카시아 나무 풍경을 가로지르며 굽이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공기는 열기로 아른거리고 침묵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때 마치 고대의 꿈이 현실이 된 듯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그것들을 봅니다. 단 하나의 피라미드도 10개의 피라미드도 아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수백 개의 돌 기념물들. 이곳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피라미드가 오직 이집트에만 속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을 놀라게 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단에는 세계 대부분이 들어본 적 없는 세계의 장엄한 고고학 유적지에 흩어져 있는 20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기념물들은 한때 이집트를 정복하고 통치할 만큼 강력했던 문명, 쿠시 왕국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라미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관광이 드물고 고고학적 탐사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땅에 숨겨진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800년경 쿠시의 통치자들이 북쪽의 이집트를 바라보며 기회를 엿보던 때에 시작됩니다. 내분과 외침으로 약해진 이집트는 더 이상 국경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의 네 번째 급류 근처의 수도 나파타에서 통치하던 쿠시 왕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제25왕조를 세워 파라오가 되었으며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심장부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제국으로서 두 왕국을 하나로 통치했습니다. 이 쿠시의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고대 이집트 전통의 복원자로 여겼던 매우 종교적인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신전들을 재건하고 전통적인 파라오 자세를 취한 자신들의 동상을 수없이 주문 제작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를 그들의 왕실 무덤 기념물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집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집트 전통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만의 독특한 아프리카 정체성을 모두 반영하는 독자적인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쿠시 문명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 면에서 이집트의 사촌들과 다릅니다. 크기는 더 작아서 보통 사막 하늘 위로 20m에서 30m 정도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에서 부족한 점을 가팔은 경사와 우아한 비율로 보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옆모습을 만드는 약 51도의 경사면을 가진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수단의 피라미드는 68도에서 70도 사이에 훨씬 더 가파른 각도로 솟아오릅니다. 이는 마치 아프리카 하늘을 꿰뚫는 돌창처럼 하늘을 향해 더 극적으로 솟구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수단의 피라미드 유적지 중 가장 유명한 메로에에는 29개의 왕실 피라미드가 마치 죽은 자들의 돌 도시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 네크로폴리스는 쿠시 왕국이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고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후기 메로의 시대 통치자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피라미드는 한때 쿠시 통치자의 무덤을 품고 있었으며, 많은 피라미드에는 여전히 그들의 고대 유해와 함께 이 잊혀진 아프리카 왕국의 부와 세련됨을 말해주는 보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메로의 피라미드 사이를 걷는 것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잊혀진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세기에 걸쳐 원래 높이의 상당 부분이 모래에 묻혀
마치 사막에서 서서히 솟아오르거나 가라앉는 듯한 신비롭고 반쯤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들은 19세기 보물 사냥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무덤을 폭파시켜 생긴 손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적절한 발굴 기술이 개발되기 전 시대에 탐욕과 조급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고학적 지식이 사라졌는지를 상기시키는 상처입니다. 아마니톨의 여왕의 피라미드는 쿠시 왕실 건축의 가장 장엄한 예로 꼽힙니다. 이 놀라운 여성은 기원전 1세기에 쿠시 왕국을 통치했으며 그녀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30m에 달했고 여왕이 이집트 신들과 현지 누비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교한 부조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녀의 무덤에서 발견한 보물 중에는 각각 몇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팔찌와 인도 및 지중해 세계에서 멀리 교역해온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를 포함한 놀라운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금 장신구들이 있었습니다. 메로에의 각 피라미드는 고대 아프리카에서 왕실 장례 전통의 지속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더 큰 장례 복합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이 복합단지에는 피라미드의 동쪽 면에 세워진 제물 봉헌용 예배당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제들은 고인이 된 통치자를 위해 매일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죽은 왕이나 여왕이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여정을 묘사한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정교한 부조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신들의 안내를 받지만 쿠시 문화의 혼합된 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한 아프리카 예술 스타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 유적지는 누리에 있으며 이곳에는 21개의 왕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25왕조가 이집트에 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기에 살았던 초기 쿠시 통치자들의 무덤입니다. 이곳에는 모든 쿠시 파라오 중 가장 유명한 타하르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수단 하늘 위로 50m 솟아 있어 수단에서 건설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이집트와 쿠시를 모두 통치했던 타하르카는 쿠시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누리 피라미드는 기반함 깊숙이 파인 무덤과 종교적인 텍스트로 늘어선 긴 내리막 복도를 통해 접근하는 구조로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고대 통치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 주요 유적지인 엘쿠르에는 가장 초기의 쿠시 왕실 무덤이 있으며 누비아에서 피라미드 전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단순한 흙무덤에서 시작하여 점차 최초의 진정한 쿠시 피라미드로 진화하는 매혹적인 무덤 형태의 연속을 발견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를 진정으로 놀랍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수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권력, 종교,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그들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기념물들은 자신들을 고대 이집트 문명의 계승자로 여기면서도 누비아의 풍경과 전통의 뿌리를 둔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던 아프리카 통치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그들 고유의 메로의 문자, 이 두 가지 문자를 모두 사용했는데 메로의 문자는 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쿠시 통치자들은 암몬과 이시스 같은 이집트 신들과 지역 누비아 신들을 함께 숭배하여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다리로서 그들의 위치를 반영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창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쿠시 통치자들은 이 기념물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숙련된 노동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동부 사막의 풍부한 금광을 통제했고 이 금광은 그들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통치자들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열대 아프리카와 지중해 문명을 연결하는 교역로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한 철기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단의 피라미드는 고대 건축가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부드러운 사암을 침식시키는 더 강한 모래 폭풍을 가져오고 정치적 불안정은 고고학 작업을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 수입의 부족은 이 대체 불가능한 기념물들의 보호와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잊혀진 기념물들 사이에 서서 2000년 이상 그들을 스쳐 지나간 사막 바람을 느끼며 우리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서만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완성되었지만 아프리카 전역과 전 세계의 문명에 의해 채택되고 훌륭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수단의 피라미드는 고대 아프리카가 지구상의 어떤 문명과도 견줄 만한 업적을 이룬 정교한 왕국들의 본거지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겠습니다. 4500년 전 이집트의 뜨거운 오후, 기자 고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황금 원반처럼 걸려 있고 여러분 앞에는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친 계단식 기념물이 아닙니다. 대신 완벽한 수정산처럼 빛납니다. 그 매끄러운 흰 색면은 사막의 태양을 너무나 눈부시게 반사하여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가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가 보여져야 했던 모습, 그것을 세계의 경이 중 하나라고 불렀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대피라미드는 한때 광택이 나는 흰색 석회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 나일 계곡 건너편 수마일 박에서도 볼 수 있는 눈부신 기념물이었습니다. 나일강 동쪽 강둑의 최고급 투라 석회암 채석장에서 잘라낸 이 외장석들은 너무나 정밀하게 맞춰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 전체는 사막 바닥에서 솟아오른 단일하고 흠없는 기하학적 형태로 보였을 것이며 4개의 삼각형면은 돌로 만든 거울처럼 태양빛을 받아 반사했을 것입니다. 이 눈부신 외관은 기원 후 1303년 거대한 지진이 이집트를 뒤흔들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외장석들이 느슨해졌고 이후 카이로의 건축업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이 귀중한 돌들을 체계적으로 벗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피라미드의 내부 핵심 구조이며 이는 그 자체로 경이롭지만 원래의 영광에 비하면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측량사가 되어 4500년 전 바위투성이 기자 고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는 밧줄, 나무 측량 막대, 그리고 단순한 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라오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기념물이 될 것의 기초를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임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13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완벽한 정사각형 기초를 만들어야 하며 각 뼈는 정확히 230m를 측정해야 합니다. 각 모서리는 정확한 직각을 이루어야 하고 전체 기초는 광대한 넓이에 걸쳐 완벽하게 수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피라미드의 건축가들은 바로 이것을 해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와 공학자들이 19세기와 20세기에 정교한 장비로 피라미드를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기초는 너무나 정밀하게 건설되어서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의 차이가 4cm 미만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종이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각 변이 다른 변과 엄지손가락 너비보다 적게 차이 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 변이 동서남북 기본 방위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방향의 오차는 0.06도 미만입니다. 이는 자기 나침반이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별에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특정 별,
특히 북극성 근처의 별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진북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여러 밤에 걸쳐 끈기 있는 관찰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초의 수평을 맞추는 것은 아마도 그 방향 설정보다 더 위대한 업적일 것입니다. 전체 13에이커의 기초에 걸쳐 높이의 변화는 1cm 미만입니다. 이는 피라미드 전체 기초에 완벽하게 고든 자를 놓으면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차이가 손가락 두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정확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물을 수평 측정 매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아마도 건설 현장 전체에 얕은 수로나 웅덩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물을 채운 다음 물 수위에 맞춰 기반함을 잘라냈을 것입니다. 물은 항상 스스로 수평을 찾기 때문에 고대 건축가들이 작업을 안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 기준면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은 개념은 단순하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제대로 실행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피라미드 내부에서도 계속됩니다. 피라미드 입구에서 아래 기반함으로 이어지는 내리막 통로는 100m가 넘는 전체 길이에 걸쳐 26도 18분의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합니다. 그랜드 갤러리는 피라미드 심장을 26도 각도로 솟아오르는 오르막 복도로 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9m 높이의 극적인 아치형 천장을 만듭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밀폐 상태를 유지하는 정밀하게 맞춰진 돌들. 왕의 방은 무게가 25톤에서 80톤에 달하는 붉은 화강암 블록으로만 지어졌으며 이 블록들은 800km 떨어진 아스완 채석장에서 운반되었습니다. 돌들은 너무나 정밀하게 맞춰져 있어 그 사이에 얇은 칼날조차 넣을 수 없습니다. 대피라미드의 정밀함은 고대인들이 현대기술의 혜택 없이도 우리의 이해와 감탄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방법은 우리와 달랐을지 모르지만 완벽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그것을 달성하는 기술은 인간 능력과 결단의 니빌사이전 한 예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모래밭에서 과테말라의 정글까지, 중국의 평원에서 페루의 고원까지 같은 기하학적 형태인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형태는 광대한 대양과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된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인간 영혼의 깊은 흐름이 우리를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돌산을 짓도록 필연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 일주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곳에서는 피라미드 건축이 구세계에서 이룬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정교함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멕시코의 심장부 테오티우아칸 고대 도시에는 태양의 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거대한 기념물은 주변 평원 위로 65m 솟아 있으며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넓은 기초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주로 왕의 무덤이었던 것과 달리 태양의 피라미드는 신전의 기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평평한 꼭대기에는 한때 사제들이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식을 거행했던 목조 구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남쪽 과테말라와 인근 국가들의 열대우림에서는 마야인들이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피라미드 도시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티칼, 팔렌케, 치체니트사와 같은 도시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계단식 피라미드들이 특징이며 각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신전이 있습니다. 마야 피라미드는 종종 그들의 통치자들의 무덤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주된 기능은 하늘의 신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여러 중국 황제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흙무덤 아래에 묻혔습니다. 이 무덤들은 진시황의 무덤처럼 종종 그들의 사후 세계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물 크기의 병마용 군대를 포함한 광대한 지하 단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전 세계적인 분포에서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단지 그 광범위한 출현뿐만 아니라 서로 전혀 접촉이 없었던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페루의 피라미드 건축가들은 이집트의 건축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인공산 무덤을 지은 중국 황제들은 마야 신전 피라미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단식 기념물을 건설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피라미드 건축가들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건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의 독립적인 발명은 피라미드가 인간 본성과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가 영원한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는 건축가들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땅과 하늘,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연결하려는 깊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 여행자가 되어 지중해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보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도스의 거상,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 모든 경이로운 건축물들 사이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유독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른 불가사의들이 아름다움, 예술성, 공학적 혁신으로 감동을 준 반면 피라미드는 순수한 영속성, 영원히 존재해온 듯한 느낌,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문명이 먼지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당신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상의 그리스 여행자가 여행을 마친 지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단 하나만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로도스의 거상은 완공된 지 60년도 채 되지 않아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우스상은 파괴되었고 마우솔레움은 해체되었으며 아르테미스 신전은 불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지진으로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대피라미드만이 풍화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고대 세계의 건축적 야망에 대한 유일한 생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생존은 그 건축가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 자체의 근본적인 특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대피라미드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지어졌으며 그 디자인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 영원한 야망을 반영합니다. 약 230만 개의 돌블록, 각각 무게가 2톤에서 15톤에 달하는 이 블록들은 수천 년의 풍화와 인간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수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졌습니다. 또한 너무나 거대하고 견고하게 지어져서 파괴하려는 시도 자체가 대부분의 정복자들이 투자하려는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라미드에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비밀, 즉 숫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9세기 학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치수를 측정하면서 놀라운 수학적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의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거의 정확하게 원주율 파이, 즉 3, 14,159가 나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관계는 황금비, 약 1, 618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한 면의 경사 높이를 기초변 길이의 절반으로 나누면 황금비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설계였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이나 황금비와 같은 추상적인 수학 상수를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케드라고 알려진 매우 실용적인 기울기 측정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라미드를 건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이와 황금비의